자, 교재에서요,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12번. 1번, 개업공인회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광고요. 자,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개업공인회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광고 전단지에는 성명,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기 쉽죠?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고 공부했지 언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이렇게 하셔야 돼. 2번이 왜 틀렸어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러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갖다가 명시해서 집어넣어야 되겠다. 맞죠?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명시할 사항 중에 성명도 들어가죠?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광고를 하고자 했을 때는 광고입니다. 근데 법인 개공이에요. 그럴 적에는 누구의 이름을 갖다가 광고지 집어넣어야 될까요? 법인이니까 누구요? 대표자. 맞죠? 이것도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요? 2번.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건 제가 낸 문제는 아니지만 출제위원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 2번 지문 같은 걸 내고도 남습니다. 내고도 남아요. 좀 허탈하시겠지만 2번 틀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65페이지를 가보십니다. 65페이지에 29번 문제입니다. 65페이지에 29번,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제일 처음에 했던 거잖아요. 이걸 명칭 사용 의무. 자, 근데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바꿔볼 거예요. 왜냐면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이 90%, 80%, 최소한 80% 이상 출제되는데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1번 같은 경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라고 안 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라고 바꾸면 맞습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맞냐고요? 맞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맞아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을 이때 또 바꿉니다, 이제는. 자,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바꾸면요. 그때 틀립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못 쓰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중개사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치매 걸릴 확률이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응? 이거 틀렸어요. 거기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명칭은 누가 쓰는 거예요? 개공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개공 아닌 자는 그런 명칭을 쓰면 안 되고 그거하고 비슷한 명칭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뭐로 바꿔야 돼요? 개공 아닌 자는 이렇게. 3번, 시도의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건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등록 간처. 이거 냈던 거네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대로 쓴 거고. 그 다음에 4번. 간판의 절거 명령을 받은 자가 절거를 이행치 아니했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절거 명령을 안 따르면 대집행할 수 있죠. 대집행할 때는 어떤 법에 따라 대집행이죠? 행정대집행법. 절차법 아니고요. 5번.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응? 5번은 왜 틀린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건 1번을 바꿔서 질문 드렸던 것은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라고 질문 드렸던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제가. 그것도 틀렸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못 쓰니까. 그럼 5번은 왜 틀린 거예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러니까 5번 지문에서는 부동산 중개란 말이 들어가서 또 틀린 거지. 그죠? 그 내용은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걸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거라. 5번이 왜 틀렸다고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돼 있던 거죠. 원래는. 만약에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써버리면 이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1학년 1반이에요? 아니면 백과예요? 백과입니다. 제일 먼저 1반에 나왔던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한 거에 들어가죠? 그리고 백과예요, 백과. 1학년 1반 아니고요. 자, 이제 어디 가시냐면 교재 74페이지 가보십니다. 74페이지 가시면 43번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을 빨리 골라보십니다. 43번 정답. 자, 게시할 서류가 아닌 것은 3번이죠? 아, 이런 건 100%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분사무소니까 신고필증 원본 게시하는 거 맞죠? 분사무소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도 걸어두는 거 맞잖아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아니잖아요, 이건. 4번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죠. 자. 5번은요, 요일표죠. 요일표 게시하는 거 맞죠? 아닌 건 뭐예요? 3번이죠? 44번을 골라보시고. 자, 44번에서요.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문제 출제하신 분은 평범한 걸 좀 싫어하시네요. 보니까. 위에는 분사무소, 밑에는 부칙 개공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게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게 물어봤고, 기업관에 나와 있는 인감증명서는 어떻든 간에 하여간 게시할 서류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원본은요. 들어갑니다. 부칙 개공도 등록된 걸로 쳐져서 등록증을 발급받아 갖고 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나와 있는 요일표도 게시하고, 그 다음에 리얼번에 있는 자격증 원본은요. 부칙 개공은 자격증이 없는데, 그렇지, 소공은 있는 거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이니까 맞는 거예요. 게시하는 거 맞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보증 설정 증명서류도 게시하는 거 맞죠? 게시한 서류 안 들어가는 건 여기서 하나밖에 없죠. 기억반. 그렇죠? 자, 이제요. 교재 79페이지 가시게 되면 53번